대인과정 접근 상담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이제 상담의 핵심은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학생들이 뭘 관심을 갖고 있니? 어떤 게 힘드니? 라고 하면 대체로 일단 공부가 힘들죠. 공부가 어렵고 또 하기 싫기도 하고 그렇죠. 혹은 진로가 걱정되죠.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혹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고등학생들의 기본적인 이제 걱정거리죠. 중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사실 그런 대학을 목표로 많이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대학이나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학업과 진로의 문제라고 분명히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왜 학업이, 왜 진로가 너한테 걱정이 되지, 문제가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탐색하다 보면 학업과 진로 그 자체가 걱정이기도 하지만 그걸 둘러싸고 있는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이 문제다라고 할 때에 학업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물론 성적이 안 좋고 공부를 진짜 어떤 객관적 수준에서 볼 때 못하는 아이들이 걱정 많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그러면 학업에 대한 걱정이 없냐? 아닙니다. 전교 1등을 하거나 혹은 90점 맞는 아이들도 공부 걱정이 있어요. 왜 걱정이 되는데? 라고 할 때 내가 1등을 못할까봐 혹은 1등급을 못 맞을까봐 등이겠죠. 왜 그게 걱정되는데? 라고 할 때 대부분은 우리 엄마가 내가 1등급을 받지 못하면 1등을 못하면 90점 이상이 안 되면 엄마가 나를 뭐라 그러니까 혹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 지금까지 잘하던 네가 왜 이렇게 되니? 하면서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나를 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내가 공부 잘한다고 그래도 좀 해줬었는데 내가 공부 떨어지면 이제 나를 무시하고 그럴 테니까 등등등 그런 걱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당연히 그렇죠. 내가 공부를 이렇게 계속 못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나를 계속 혼낼 거고 엄마도 나를 계속 뭐라 그럴 거고 친구도 나를 무시할 거고 등등등 진로도 역시 똑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친구 관계가 좋으면 공부나 진로 걱정이 없느냐?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가 좋으면 여기서 대인관계라고 하는 그냥 친구랑 잘 어울린다 이것만이 아니고 교사가 학생들을 공부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잘 수용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공부 문제나 또 다른 어떤 엄마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인데 그것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돌봐준다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인관계라는 것이 원활하다면 아이들은 진로나 학업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학생들 혹은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진로를 흔히 말하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어떤 상태, 어떤 공부 상태, 수준 혹은 어떤 진로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내가 참 잘 살았다 잘 살지 못했다 문제가 있다 없다 라고 할 때 많은 것은 그 핵심적인 것이 대인관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서 문제도 있고 행동 문제도 있고 등등등. 하지만 이 대인관계 접근에서는 그 사람이 현재 맺고 있는 대인관계를 초점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즉 그 사람이 진로 문제, 학업 문제, 정서 문제, 행동 문제를 다룰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부모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지? 친구가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지? 학교에서 선생님과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어떤 전체적인 이 내담자의 행복 혹은 복지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인과정 접근 상담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자, 상담 관계는 내담자 대인관계 문제의 새로운 장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내담자의 대인관계 문제는 상담관계에 반드시 재현된다. 자, 우리는 상담을 하면
자, 상담 선생님이 있어요. 또 학생이 와서 이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야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잘 도와주려고 이렇게 여기 앉아 있어. 너는 그러니까 고마워하고 네가 갖고 있는 문제 잘 이야기를 해. 그러면 내가 잘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대체적으로는 상담이 널 도와주는 거야. 일종의 혜택을 주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상담자는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담자 혹은 우리 학생한테 뭘 요구하냐면 넌 그러니까 알아서 고마워하면서 잘 이렇게 얘기해. 마치 이제 좀 엉뚱한 비유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혹시 뭐 잘못해서 경찰서 불려가서 경찰이나 형사 앞에 앉았을 때 야 불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땅히 네 이야기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네 의무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상담자가 당연히 이제 도와주려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담자한테 기대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내담자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게 이 상황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상담실에 찾아갈 때 혹은 청소년 상담이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때 많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좀 억지로 오는 원하지 않는 상담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에 학교 상담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학생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원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여기 왔을 때 이 상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혹은 상담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반드시 호의적,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이 나타내는 모습들은 우리 상담자가 기대하는 바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 상담 혹은 학교 상담에서 상담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비자발적 내담자들입니다. 와서 난 아무 문제 없는데 엄마가 날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 선생님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 나쁜 놈의 친구가 문제인데 왜 날 상담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내담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주 힘듭니다. 혹은 어떤 아이들은 말 안 해. 뭘 물어봐도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말 조금 웅얼거리다가 말고 뭔가 얘기를 잘 안 해. 그래서 이런 내담들을 어떻게 상담하지? 하는 게 참 어려웁니다. 혹은 어떤 학생들이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아주 선생님 참 좋아요. 이 상담실에 오는 게 너무 좋아요. 하면서 너무 자주 오거나 와서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혹은 뭐 사탕이라도 뭐 상담실에서도 물론 사탕을 놓고서 이제 주기도 하지만 선생님 드리겠다고 해서 뭐 선물도 사오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자, 이런 다양한 아이들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상담실에서 나타내는 모습들은 아마도 바깥에서 상담실 바깥에서 교사와 친구들과 혹은 부모님과 나타내는 모습이 그대로 여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전혀 반대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이 대인과정 접근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자, 이 아이들이 바깥에서 나타내는 문제. 나는 친구가 이게 힘들어요. 우리 엄마랑 나랑 힘들어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요. 뭐 우리 선생님 참 문제가 많아요. 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그 이 아이가 바깥에서 경험한 대인관계 경험은 반드시 여기 상담실에서 똑같아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아이는 바깥에서 엄마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겠죠? 우리 엄마 너무 잔소리가 많아. 엄마 날 이해 잘 안 해. 못해. 나를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날 끌고 가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뭔가 엄마한테 뭐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지만 엄마가 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심하고 저거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싫어. 뭐 이런 감정을 갖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소리 들립니다. 소리 들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강사님 소리 안 들리는데요? 네, 꺼져 있는데요, 강사님 소리. 지금은 꺼졌네. 왜 이러지?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뭔가 클릭을 잘못했나 본데요. 네, 들리십니까?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셔야 저도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과 좋은 이렇게 대인 과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학생들이 집에서 경험하는 엄마와의 관계 경험을 예를 들었었는데 엄마가 뭔가 나를 이해하지 않고 뭔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학생은
상담실에 와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앞에서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선생님은 내 편일까? 이거 학교에서 일반적인 교사들이나 혹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이 어른들이 나를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지금 상담하겠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저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상담실에서 이 상담 선생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엄마랑 맺었던 어떤 관계와 같이 의심하고 거부하고 뭔가 이제 어떤 긴장의 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를 여기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학생들은 이제 그 반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었듯이, 이 상담실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와서 선생님 칭찬하고, 또 이 상담 효과가 너무 좋아요 하고 나 이렇게 막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선물도 갖고 하고 할 때에, 자, 우리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되게 좋잖아요. 이 학생이 나를 칭찬해주고, 혹은 상담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막 좋아지는 모습이 진짜로 이제 보고를 하니까, 내가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상담이 잘 돼서 학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 상담자는 그런 학생의 보고를 받으면서 한편은 의심할 필요가 있어. 얘가 바깥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진짜로 갖고 있는 속의 문제, 갈등, 고통, 의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과 잘 지내. 그래서 어른들한테 칭찬도 받아. 문제가 잘 해결하는 것 같아.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하는, 스스로도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잘 해결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아이 내면에서는 진짜, 정말 행복해. 정말 문제가 잘 해결돼서 이렇게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을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잘 해주면, 엄마 말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 원하는 걸 잘 따라주고 하면, 엄마가 칭찬하고, 선생님도 칭찬하고, 친구들도 나를, 너 참 좋은 애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건강한 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상담이나 심리를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필요한 경우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나 싫어요. 라고도 말할 수 있고,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따질 수도 있어야 이게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남한테 잘 맞춰줘야지. 라고만 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거 좋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 상담실에 와서 거부하는 모습만 보이는 학생도 참 문제지만, 아주 반대로, 너무 이 상담 혹은 상담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말하는 학생도 건강하다라고만 보아서는 안 될,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실에 상담 약속 꼬박꼬박 잘 지켜서 제대로 제 시간에 오는 학생, 그리고 또한 상담 과제 너무너무 잘하는 학생, 상담에 대해서 너무 좋다라고만 말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있고, 혹시 그 아이가 바깥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진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너는 혹시 불편하지 않니? 혹시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참고서 살고 있는 거 아니니? 이런 방식의 탐색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이 상담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인과정 접근 상담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이 상담 성공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해야지만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이 내담자는 바깥에서 살고 있는 어떤 그 대인관계 패턴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것이 상담실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상담이 끝나게 되면 이 내담자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비록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래 이런 고등학교 가면 좋지, 이런 대학교 가는 게 좋은 거야. 진로 문제 갖고 온 거 해결될 수 있어요. 혹은 정서적인 어떤 문제, 우울했던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어떤 행동적인 문제, 내가 친구들과 좀 뭐 행동으로 다투고 학교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해결됐을 수 있죠.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에어컨 필터 대책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하기로 했나요? 예. 나중에 올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일정이 없는 학교에서 뭐 시설을 고치겠다고 와서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 상담실에서 해결되지 않고 저 진로 문제 해결됐어요, 학업 문제 해결됐어요, 제 행동 문제 해결됐어요 라고 하고 간다면, 상담을 끝낸다면 그 친구는 비록 그 직업 혹은 학업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의 핵심이라고 제가 혹은 뭐 그 바탕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대인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바깥에 나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계속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혹은 그 학생은 상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됐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대인과정 접근에서 본다면 별로 문제 해결되지 않고 나가서 그냥 똑같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고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뭘 목적으로 할 것이냐, 상담의 성과를 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사례도 잘했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틀린 평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는 관점, 뭐가 문제지? 라고 보는 것에 따라서는 이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면 뭐 상담 성공하지? 뭐 아니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뭐 해결 중심 상담을 강의할 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상담자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상담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관점으로 내 남자의 문제를 볼래. 뭐 그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관점에서 상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해결 중심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내일부터 강의할 우리 김장희 교수님께서 강의할 게 이제 TA라고 하는 교류 분석인데 그쪽으로 상담하는 분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 효과적인 상담 이론입니다. 그런데 각 이론마다 갖고 있는 문제가 뭐지? 해결책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는 이것이니까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해결이야 라고 보는 것에 따라서 상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학생의 문제는 뭐야? 라는 걸 보는 관점이 필요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상담이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고 있는 대인과정 접근 상담에서는 문제는 대인관계야 라는 것이고 대인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대인과정이 제가 지금 말하는 대인과정이라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내담자, 그런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거를 중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인과정 접근 상담은 여러 이제 심리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가족 상담 이론이 있고, 세 번째는 인지치료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각각 중요한 상담의 접근입니다. 독립적인 상담 이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잘 이제 뭐 통합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인과정 접근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다 강의를 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만 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또 이 각각의 이론들을 충분히 배우신다면 이것도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상담 역량을 기르는 방법이 될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일단 이제 제가 지금 한 5분 동안은 요 각각의 이론에 대한 간략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쉰 이후에 2교시부터 각각의 이론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이제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이제 오브젝트라고 했는데 어떤 뭐 물건이라는 뜻도 되지요. 근데 이제 대상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좀 자라올 때에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겠죠. 사실 뭐 우리가 사실 그 아이의 뭐 내면을 충분히 탐색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있기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뭐 태어나서 소리를 듣고 또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또 누군가 특히 이제 엄마겠죠. 주 양육자와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아, 이 세상에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세상이네. 뭐 이런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엄마와 같이 엄마의 젖을 말거나 하고 뭐 우유를 이렇게 우유병을 먹으면서 엄마라는 존재가 뭔가 이 세상에 있구나. 뭐 우유 내가 먹는 뭐가 있네. 우유병이 있네. 혹은 누가 나를 이렇게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경험을 하게 되냐. 그러면서 어떤 이 세상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물건도 대상이고 또 그 물건과 나와의 관계 경험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는 아주 핵심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이 대상인가, 그리고 그 대상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이제 가족 상담 이론에서는 우리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구조와 관계가 개인 심리 및 대인관계 문제의 원인이며 해결책이다. 어떻게 보면 뭐 위에서 말한 대상관계 이론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대상관계 이론은 주로 1살, 2살 그때 경험했던 이 대상관계 경험을 주 초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가족 상담 이론은 그것을 포함해서 좀 더 그 이후의 관계, 혹은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어른이 되어서도 가족은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을 새로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틀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이제 가족 구조와 관계, 이 두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가족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가족 내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족으로 있지? 사실 가족마다 이 구조가 다르죠. 흔히 이제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거기에 자녀가 있고, 뭐 자녀가 커서 또 결혼한다면 자녀의 또 자손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내에 있습니다. 가족마다 가족 구성원은 다르죠. 즉 어떤 가족은 양 부모가 다 살아계시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첫째가 남자고 둘째가 여자이고 셋째가 남자이고 뭐 이런 식으로 형제 순위의 어떤 성별 혹은 나이 차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어떤 가족은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 않고 한 분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아버님만 계시고 자녀들만 있고 뭐 이런 가족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가족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뭐 형제들이 세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고, 뭐 등등등의 이런 구조가 가족마다 다 다릅니다. 이 구조가 우리한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이 관계, 즉 부모님 서로가 관계가 어땠는가, 그 부모 중에 아버지와 지금 이 학생과 관계가 어땠는가, 또 형제들과 관계가 어떤가, 이게 다 가족마다 아주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상담에서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 누구가 있는가, 누가 언제 결혼했고 누가 돌아가셨는가, 뭐 누가 언제 태어났는가, 이런 것이 구조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개인의 심리 및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가족 내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지, 그 부모 중에 엄마와의 관계는 어떻지, 아빠와의 관계는 어떻지,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떻지, 이런 복잡한 관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 개인을 이해하고 그 한 개인을 상담할 때는 그런 복잡한 가족의 그 배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지치료 이론에서는 부정적 도식, 여기 뭐 스킴 혹은 스키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왜곡된 태도, 오해, 타당하지 않은 전제, 비현실적인 어떤 목표와 기대 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즉, 뭐 인지적인 측면이 우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인지치료 이론도 이 대인관계 접근의 배경이 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